이제 열심히 하시면 이거 누구나 되는 시험 좀 아깝게 떨어져서 여기서도 이제 전략이 채점위원한테 들었거든요. 네,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변리사 합격 수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특허인 IPS에 다니고 있는 유재욱 변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특허법인 IPS 소속 이정환 변리사라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를 나왔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변리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제일 큰 이유가 이제 공대를 다니면서 일반적인 취업은 하기 싫고 공대에 있는 전문직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특성상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 속에서 제가 되게 난 그렇게 되게 똑똑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똑똑한 친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발명하고 나는 저런 친구들을 도와서 기술을 되게 권리하는 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다 보니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4년 정도. 저도 3년 정도 공부를 네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 시작을 해서 군대에서 1년 하다가 바로 2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총 3년 걸렸고요. 평균이 한 3, 4년이고 저희 학교 고시반 선배 중에 1차 시험을 한 5번 넘게 치셔서 제가 알기로 2차 시험만 한 7번 치셨고 한 11년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단기는 의외로 되게 많은 게 1년 만에 1, 2차 뚝딱 해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저희 기수에도 10명 넘으시는 것 같은데 한 10명, 20명 정도는 보통 7월에 그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1차가 2월에 있는데 7월에 시작해서 2월에 1차 붙고 바로 그 다음에 그 해 7월에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짧게 공부하고 바로 되시니까 7월부터 7월 해가지고 1년. 아니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운도 그게 제일 큰 상당하고. 이유고 네. 똑똑하신 것도 물론 네, 있겠지만 네. 저는 일단 인강을 들으면은 제가 잘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학원을 가서 저는 실강을 들었어요. 1차 과목이 일단 민법이 있고 특허법, 상표법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민법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이 강의가 적어도 2달은 넘고 아침에 가서 오후에 끝나고 저녁에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일단 저는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학원 강의가 이제 다 수강이 끝나면 저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서 저는 1인실이 있는 독서실에 가서 뭐 저 혼자 하는 인강은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학원이 너무 멀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최종 정리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으로 빨리 이렇게 수강하고 까먹은 거 놓친 거 부분만 포인트로 이렇게. 저는 좀 오히려 반대인데 저는 오히려 1차는 인강만 들었습니다. 실강은 듣지 않고 독서실에 다니면서 인강만 들었고 1차랑 2차랑 되게 시험 보는 게 서술형이고 객관식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실전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인강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문제만 계속 풀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만 많이 풀고 2차는 이제 서술형이니까 쓰기만 엄청 쓰고 1차는 일단 민법이 있고요. 양이 방대한. 그리고 이제 산업재산권법이라 그래서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법 이렇게 보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있고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시험은 보진 않지만 이제 토익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시험 보는 네. 과목은 3과목이고 되게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개론 40문제씩.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재수가 좋아서 붙은 거고 제가 했던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생물을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한 적이 손을 댄 적이 없었어가지고요. 그래서 4과목 중에 저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생물은 그냥 2번으로 다 찍었습니다. 2번이나 아니면 어머니 성함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맞는 걸로 이제 그날 컨디션 좋은 번호로 찍었는데 그렇게 해도 일단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러려면 나머지 2과목 이제 민법하고 특허법, 그 산업재산권법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는 그 전제가 따르죠. 4과목을 다 하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3과목이 있으면은 그 평균을 결과적으로 뭐 저희 때는 75점이었는데 커트라인이 보통 70점에서 75점. 어쨌든 그 안에 맞추기 위해서 그 산업재산권법하고 이제 민법을 특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적어도 뭐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이제 자연과학개론이 생각보다 점수가 맞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얘를 이제 한 60에서 70점 사이 이 정도로 맞자 하면은 딱 평균을 내면은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자연과학계로는 4과목이 있는데 각각 10문제씩입니다. 물화생지인데 이게 시험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난이도를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물투, 화투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대학교 때 배우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요 사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준비하기가 양도 많고 쉽지 않아서 선택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는 제대로 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적당히 한 3-4문제만 맞자. 그냥 강사님들이 찍어준 어디에서 나온다. 이거만 되게 파면 되지. 그 외에 이것도 공부해보고 싶은데 이건 어떻지? 이렇게 가면은 끝도 없으니까 그때는 그거는 이제 연구 쪽입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면 되니까 공부하실 동안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해주시면은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일단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써보고 안 써보고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예상 문제가 이렇게 다 있어요. 강사분들이 만들어준 예상 문제나 아니면은 뭐 전년도 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누구나 알아요. 이거 답을 보고 봤을 때 이 판례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거를 진짜 제가 써보고 안 써보고는 너무 다른 일이고 한 번 써본 거랑 3번 써본 거랑이라도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거라도 최대한 많이 써보고 완전 자기 걸로 습득될 수 있을 때까지. 동의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쓰는 시험 자체가 저희가 20쪽 정도를 2시간 동안 다 써야 됩니다.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일단 시간이 되게 부족할 수가 있고 목차를 몇 분 잡고 그 다음에 몇 분 동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분 동안 쓰겠다. 뭐 총 4문제가 나오는데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이거를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래가지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매일 적어도 한 4시간은 매일매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손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일단 4시간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써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물론 몇 시간 정도 안 써요? 몇 시간? 저는 1시간? 네. 그러니까 매일은 1시간, 네. 평균으로 1시간 정도 썼고 4시간까지는 안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년 다음 같진 않아요. 네. 이런 결론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시간 정도를 이제 매일매일 써서 2차를 공부를 하면은 이 시간이 4년 정도가 걸리고 매일매일 4시간을 쓰면 3년 정도가 걸린다. 이런 너무 일반한가요? 맞는 말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일반화하셔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이렇게 대형 강사들이 말씀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자기의 사족을 덧붙여서 얘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답안지에. 근데 그게 맞는 얘기면 괜찮은데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면 되게 이렇게 채점하는 입장에서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다고 채점위원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을 알아도 되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가 저 같은 경우는 눈물 갑자기 이렇게 네. 슬럼프 울컥하는 포인트가 많은데 지금 슬럼프라고 여쭤보시니까 딱 기억나는 거는 그냥 독서실에 매일 반복되는 게 정말 갑자기 지루하고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오는데 독서실에서 집 가는 길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멈춰서서 나무한테 말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순간이 왔었는데 저는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게 한 주기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정도는 왔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너무 한없이 죄송스러워지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좀 많이 죄송스러운 거. 극복이라면 매일매일 이렇게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너무 이게 숨이 막혀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를 일단은 오후 시간 4시부터 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시간으로 비워두고 그 하루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주일 계속 버티고 했던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스터디 그룹을 만든 게 저는 되게 좀 슬럼프 극복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힘든 것 같다 하면서 물론 이제 스터디 그룹이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만 잘 컨트롤 한다면 슬럼프 극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슬럼프랄 게 딱히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슬럼프가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1,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뭐 문제를 푼다거나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공부하기 싫다 이 생각이 들면 제가 원래 축구 동호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냥 나가서 아, 오늘 공부 접고 축구나 하고 오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접고 저는 운동을 하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면 운동을 하고 왔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려서 짧게 짧은 주기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균으로 하면 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한두 번? 변리사 업무가 크게 네. 아웃고잉이라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업무가 있고 인커밍 업무라 그래서 해외 사건이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인커밍 회사 영어 면접을 보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약 해 놓으시면 합격하시고 그 면접을 보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제 영어를 좀 일반적으로 그 스케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합격을 하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4일 내에 이력서를 한 30군데 다 뿌립니다. 그때가 딱 시즌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 일주일 동안 면접을 다 봅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군데 뭐 10군데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안에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다 거의 대부분이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7, 80%는 결정이 되었거든요. 저희. 2, 3주 안에 모든 회사에 대한 진로들이 다 결정 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원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이력서 같은 거를 바로바로 진짜 준비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잠깐 한 30분 정도 좋아했다가 바로 이력서를 이제 좀 네, 써야겠구나. 그게 아주 네. 바람직하다고 아주 생각합니다. 네, 네. 소문이지만 되게 그 인기가 많은 곳은 이력서를 이제 받고 면접자 결정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받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단기간에 그냥 다음날 바로 이력서를 제출해라 이런 말도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체감상 제가 한 3일 있다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물론 저의 스펙 때문일 수 있지만 그 연락이 안 온 데도 많고. 핸드폰 끄라고 해야죠. 폰 꺼라. 빨리 끄고 너 지금 뭐하냐. 놀지 마. 딱 참아라. 2년만 참아라. 그 말 해주고 싶네요. 저도 그냥 믿고 가라 라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합격할 거니까 그냥 그런 잡생각 할 시간에 공부해라. 오래 앉아있을수록 잘 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맞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얼마나 머리가 좋냐 그거보다는 진짜 누가 더 앉아있느냐 누가 더 엉덩이가 무겁냐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냥 꾸준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끄고. 핸드폰은 진짜 그냥 핸드폰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2G 폰을 썼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당연히 안 쓰고 그마저도 독서실 갈 때는 집에 놔두고 갔고요. 보는 거는 그냥 아침 알람이랑 그냥 밤에 뭐 연락이 왔나 당연히 안 왔지. 인터뷰 중간에 너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도 고생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진심으로 힘내시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제 무너지는 게 끝이 안 보이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종착점이 안 보이니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고민도 있고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다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2차 시험을 3번 보고 네. 이 친구 2번 봤잖아요. 근데 제가 2차 시험 2번째 보고 떨어졌을 때 좀 아깝게 떨어져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합격이란 문고리가 저 어두운 방 안에 있다고 치고 제가 그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그냥 손을 있는 힘 다해서 뻗어서 아무데나 이러면 잡힐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괜히 겁을 먹어서 그냥 이렇게 쭉 뻗으면 되는데 겁먹어서 요만큼만 이렇게 뻗고 있었던 거예요. 요만큼만 열심히 했던 거죠,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다 끊어버리고 뭐 엄청 열심히 해서 이렇게 쭉 뻗으면 무조건 닿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손이. 합격이란 거예요. 하실 거면 진짜 열심히 하시면 이거 누구나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생각만큼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셔서 꼭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